도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설 장비 중에 하나가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 우뚝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이다. 타워 크레인은 지상에 세워진 수직탑의 상부에 좌우 평행되게 설치된 팔 모양의 지부를 회전시켜서 공사에 필요한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장비다. 타워 크레인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0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공사였다. 미국의 건축기사 벡텔이 고안해낸 것이었다. 국내에는 1967년 조선호텔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인 미국의 벡텔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들여와 사용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재 고층 건물에서 플랜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약 3,000대 정도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크레인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 두루미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T자형으로 서 있는 타워 크레인의 모습이 두루미와 무척 닮았다. 외발서기의 명수인 두루미. 체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놀라운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새다. 너울너울 두루미가 춤추는 듯한 타워 크레인. 크레인은 이제 단순히 학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기중기라는 일반 명사로 통칭될 만큼 일상화됐다. 타워 크레인이 할 수 있는 동작은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작과 긴 팔 지부를 따라 바퀴가 이동해서 매달린 물체를 전으로 움직이는 동작. 들어올린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는 동작. 그리고 크레인 상부 전체를 360도 회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키를 높이는가?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 누가 어떻게 그 키를 높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은 스스로 키를 키우는 것.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침 7시. 18톤짜리 화물 트럭이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줄지어 들어온다. 트럭 10석대가 크레인 부품을 부려놓자 설치 기사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먼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자리를 다진다. 설치대는 크레인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계획도입니다. 설치를 했는데 타워 크레인이 건물을 다 올리고 난 뒤에 건물에 가려서 해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을 안 잡고 해야 되거든요. 설치대에 기초 마스트라고 부르는 직육면체의 철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이어진다. 타워 크레인의 맨 하단에 위치하고 전체 중량이 실리는 만큼 견고하게 제작되고 조립된다. (12m) 높이의 기초 마스트가 완성됐다. 그 다음엔 다른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기초 마스트 위에 마스트를 쌓아간다. 타워 크레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높이는 60m 정도. 상부에 운전실을 올리고 운전실 상단에 타워 크레인의 팔을 잡아주기 위한 A자형 구조의 타워 헤드를 설치한다. 타워 크레인의 양팔 중에서 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카운트 지부를 먼저 설치하고 반대편에 긴 메인 지부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다.
1호 크레인 계속 올리시고 2호 크레인도 같이 올라갑니다. 올리시고. 메인 지붕은 회전하면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구조물이다. 메인 지붕의 길이가 작업 반경을 결정하게 된다. 맞은편 카운트 지부에는 균형추를 단다. 균형추는 무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스스로 키를 키우는 타워 크레인의 비밀을 파헤칠 차례가 됐다. 비밀의 열쇠는 운전실 아래의 텔레스코핑 케이지란 장치. 끼워 넣는다는 의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낚싯대를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의 역할은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운전실을 올린 다음 잠시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스트와 운전실 사이가 잠시 벌어졌을 때 타워 크레인의 운전기사가 크레인의 트롤리를 이용해서 다른 마스트를 이 공간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그럼 대기하고 있는 설치기사들이 힘을 모아 이 마스트를 비어있는 공간으로 밀어 끼워 넣는다. 새로운 마스트와 하부 마스트를 볼트로 채워주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간다. 타워 크레인은 이렇게 키를 키우는 것이다. 해체 과정은 설치 과정의 반대다. 해체할 때는 마스트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례차례로 빼내면 된다. 타워 크레인의 키를 최대한 줄인 다음 나머지 부품은 별도의 크레인을 동원해서 천천히 해체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작업이라 설치에 비해 다소 위험한 것이 다를 뿐 작업은 유사하다. 웅장한 크레인은 이처럼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 타워 크레인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다. 설계도에 따른 원자재로 각각의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들을 일일이 용접해서 거대한 타워 크레인으로 완성해 간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재에 비해서 강도는 1.5배 이상 높아야 되며 또한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그 흔들림이 발생하더라도 그 흔들림이 꺾이지 않고 그 강함을 유지를 해주면서 유연성이 확보돼야 돼요. 타워 크레인의 핵심 부품은 구조물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장치다. 전기로 도는 모터가 타워 크레인의 동력장치. 360도 회전을 하는 회전 기어는 운전실을 1분 20초 만에 한 바퀴 돌게 해서 크레인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하루에 한 대 생산되는 타워 크레인. 그만큼 거대한 구조물이다. 그렇다면 타워 크레인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무거운 물건을 거뜬히 들어 올리는 것일까? 크레인의 원리는 도르래하고 지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도르래인데 도르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고 움직도르래는 힘의 방향도 바꾸면서 힘을 덜 들이고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죠. 예를 들어서 움직도르래 하나를 사용하면은 줄이 2개가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한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줄이 2개가 매달려 있으니까 힘이 2분의 1로 줄어들죠. 움직도르래가 2개가 되면은 줄이 4개가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힘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3개면은 6분의 1, 4개면은 8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양 능력이 3톤 정도다라고 했을 때 움직도르래를 4개를 쓰면은 24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타워 크레인의 거대한 철사줄은 운전실 뒤에 장착된 커다란 모터에 의해 움직이고 움직 도르래가 철사줄 끝에 달려서 갈고리로 물건을 들어 올린다. 움직 도르래는 철사줄의 개수대로 무게를 분산해서 훨씬 가볍게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타워 크레인에 사용되는 지뢰의 원리는 시소놀이를 생각하면 된다. 상대방이 나보다 무거우면 받침점으로부터 내가 더 멀리 떨어져야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12톤급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거리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지는데 70m 끝에서는 고작 3톤을 들 수 있을 뿐이다. 받침점에 다가갈수록 들 수 있는 무게는 늘어나고 12톤급 타워 크레인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12톤은 20m 지점부터 들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잭도 지뢰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자동차를 들어 올려주는 잭. 생활 속에 사용되는 지뢰의 원리다. 가위도 받침점이 있어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 두바이 못지않게 개발의 붐이 일고 있는 인천 송도.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동부가 트레이드 타워다. 지상 65층, 305m 높이로 2010년 완공되면 현재 가장 높은 건물인 261m의 타워 팰리스의 기록은 깨지게 된다. 이 공사에 동원된 크레인은 흔히 볼 수 있는 고정형 타워 크레인이 아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 내부 상승형 방식의 타워 크레인이다. 현재 1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고층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키를 높여가는 방식이 안전성에서 탁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에서 상승함으로 마스트를 많이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서 비용도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상승형 크레인은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까? 유압 실린더의 작용으로 사다리 모양의 걸개에 크레인을 걸어 올려간다. 그런 작업을 반복하면서 크레인 전체를 상승시켜 간다. 우리 기술진이 짓고 있는 두바이의 상징 버즈 두바이. 2005년에 공사를 시작해 올 10월 완공 예정인 160층의 초고층 버즈 두바이도 상승형 방식으로 건물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어떻게 해체하는 것일까? 현장 공정을 맞추기 위한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리커버리 크레인이라고 하는 기종의 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단계에 의해서 리커버리 크레인이 설치가 되는데 결국은
장비를 계속 소형화 시켜가지고 마지막 공정에는 사람이 손으로 들고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장비의 무게를 줄여서 해체를 합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도 상승형 타워 크레인으로 지은 것이다. 타워 팰리스의 경우 해체 크레인 한 대와 해체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보조 크레인이 한 대 동원됐고 보조 크레인은 인력으로 해체해서 운반했다. 목동에 있는 현대 하이페리온도 상승형 크레인으로 건설된 초고층 건물이다. 부산항, 세계 5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는 곳이다.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이곳 컨테이너 보드를 통해 하역된다. 컨테이너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대형 크레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곳. 컨테이너 하역 작업의 최강자는 겐트리 크레인이다. 다리가 달린 항만용 크레인으로 바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주행하면서 물건을 실어 나른다. 아침 8시, 겐트리 크레인의 운전기사가 출근을 한다. 운전실은 30m 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칠 년 경력의 김영식 기사에게 바닷바람이 먼저 아는 체를 한다. 하지만 바람은 반갑지 않은 손님. 오늘따라 바람이 제법 분다. 이런 날은 작업이 쉽지 않다.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기구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두 평 남짓한 좁은 운전실. 운전실은 펼쳐진 빔을 따라 컨테이너 선박 위를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나른다. 겐트리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자. 스프레드라고 불리는 평평한 철판의 네 귀퉁이에 부착된 갈고리. 그 갈고리의 날개를 유압으로 신축해서 컨테이너를 짚는다. 트롤리가 옆으로 움직여서 컨테이너를 트럭에 안전하게 하역한다. 그런 다음 이번엔 반대로 갈고리를 빼내면 되는 것이다. 이 겐트리 크레인은 60톤을 한 번에 들 수 있다. 하루 종일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를 옮기느라 바쁜 김영식 기사. 40분 내릴게요. 하루에 얼마나 실어 나르는 것일까? 본선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작업하기가 조금 힘든 날씨거든요. 그래 평균적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뭐 대기 시간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잡는 개수가 시간당 한 32~33개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 저희 장비 기사들 모든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시간당 60개씩은 할 수 있는 다 기능이 되십니다. 하역 작업의 최대 변수는 풍속이다. 오늘의 평균 풍속은 초속 14.2m. 스프레더가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초속 20m를 넘어가면 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파도로 인한 선박의 흔들림만큼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컨테이너의 편중 문제다. 이 장치가 이 컨테이너 웨이트를 나타내주는 로드쉘이라는 장치거든요. A로드는 현재 이 컨테이너 오른쪽 부분이 10.3톤이라는 얘기고, 요 B로드는 왼쪽 부분이 10톤 정도 나가네요. 지금 조금씩 흔들리니까 무게 변동이 있는데, 그래서 토탈 나온 지금 웨이트가 요 아래 부분 보면 빨간 글씨로 20톤 정도 찍히죠. 네, 그게 지금 현재 토탈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편중은 지금 1톤 정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편중차가 많이 나는 컨테이너는 최대 25톤까지의 무게만 들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일단 육지 쪽 속줄요. 무전이 유일한 소통수단인 고공의 운전실.
겐트리 크레인의 생산성은 갇힌 세상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기사들의 집중력에 달려 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까지 하루 12시간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프로의 손길이 있어 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2만 9천여 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한 부산항. 밤이 돼도 부산항은 잠들지 않는다. 하역 작업은 24시간 계속된다.